자, 오늘장 키포인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키워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키포인트 무엇일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한국형 뉴딜 2.0 출격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지난 증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다우나 S&P 500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조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 파월 의장의 그 미 의회 그 증언 때문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좀 출렁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제 통화 정책 자체는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내용에서는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뭐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뭐 대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된다고 해도 이제 고용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상황은 이제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내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뉘앙스만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나 이제 S&P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애플의 그 애플의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이제 9월 달에 아이폰 13을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거에 대한 이전보다 한 20% 증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그 시그널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일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저께 생산자 지수인데 전년 대비 7.3%가 올랐습니다. 일단 뭐 2008년 이후에 뭐 최대치가의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오르긴 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런 사항은 좀 누그러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했던 건 이제 어저께 이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오페크가 계속 그 감산 합의를 못했다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일단 감산 합의에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조만간 이제 증산을 비롯한 뭐 일정이 이제 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좀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낱낱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어제 국내 시장의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개인 같은 경우 이틀 정도 이제 순매도를 한 후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기관은 이틀 순매수 후에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목했던 건 이제 연기금이 뭐 순매수를 보이다, 순매도로 전환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이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이 이제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저께 상승했었던 업종은 유통, 비금속, 철강금속, 음식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락은 의료정밀, 은행, 운수창고, 증권 쪽에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의 조금 이제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LG 화학, SK IT 테크놀로지,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을 이제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기관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솔루스 첨단소재, LS 일렉트로닉 같은 종목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정밀화학, 두산중공업, LS 일렉트로닉, 카카오,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종목을 보면 에코프레비엠비, 인터파크, 아미코젠,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에코마케팅, 그다음에 JYP 엔터, 그다음에 LX 세미콘, 앞티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다 매수를 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비, 에코마케팅, 인터파크, 아미코젠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대신 뭐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장 후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폭을 줄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총 3위를 때문에 이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카카오가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IPO 때문에 이제 좀 수익률이 좀 좋았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면서 온라인 쇼핑 관련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강세를 그렇게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3위를 다시 재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 뭐 M&A 관련돼서 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한샘이 지금 사모펀드인 IMMP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그 쇼핑몰을 하고 있는 인터파크가 관련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관련 두 종목들이 뭐 상한가까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이런 이제 M&A 이슈는 뭐 단기적인 이슈에 조금 머물 그런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요. 과연 인수하는 회사들이 어떤 식의 경영을 할 거냐가 이제 향후에 주가 향방은 좀 갈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메리트가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월에 그 전 세계 그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200% 넘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좀 많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재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올 뭐 상반기 상당히 좀 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이슈몰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쉰 거로 인해서 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로는 뭐 2025년도까지 뭐 2차 전지에 대한 특히 이제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뭐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금일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600명대 아마 전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이제 증가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국내 시장 수급 특징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형 뉴딜 2.0 출격을 키워드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미리 보고 있어야 될까요? 네, 뭐 어저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내용이었죠. 네. 뭐 한국형 뉴딜,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했는데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항이 뭐 기존의 그 뉴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가장 크게 이제 주목되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그 투자 금액이 2025년까지 160조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220조 원으로 이제 60조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뭐 뉴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뭐 전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뭐 작년 이후에 계속 나왔으니까 네.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나온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새롭게 나왔던 게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컨텐츠 개발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하면 메타버스에 대한 뭐 핫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이죠. 하면 지금 한 2달 동안 100% 넘는 이제 상승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플랫폼이나 콘텐츠 개발 쪽으로 상당히 좀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쪽 관심 쪽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자원 시스템 구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재활용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재활용 관련된 뭐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 부분도 기존에 뭐 그린 이제 모빌리티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다가 어저께 이제 수소 버스 관련돼서 보고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예시가 좀 나왔다라는 게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있었던 뭐 수소 경제가
아마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이제 수소 관련 테마주도 이제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지난 상반기 동안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쪽에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겠다라는 거는 뭐 일단 그 경제 흐름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이제 주가에는 좀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워낙 잘 알려져 있었지만 여기에서 업데이트되면서 조금 더 새롭게 들어간 그런 쪽에 매기가 몰릴 수 있으니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 여기에다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수소버스 이런 관련주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뭐 최근에 계속 이제 그 순환매가 네. 뭐 일어나고 있죠. 이런 순환매가 아마 오늘도 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미국이 시장이 조금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조금 안정화될 걸로 이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나 이제 IT 쪽으로는 조금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은 뭐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도 뭐 2분기 관련된 이제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 관련된 특히 이제 하반기 실적이 뭐 계속 지속될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 게 뭐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